안녕하십니까. IoT 간호학과 2학년 전우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뇌분비계 질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비뇨, 생식기계 질환, 그리고 조혈장기의 질환, 순환기계 질환, 그리고 이제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뇨 생식기계 질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뇨기계는 4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우 한 쌍의 신장은 오줌을 만들며 한 쌍의 요관은 오줌을 방광까지 내려보냅니다. 방광은 오줌을 받아 저장하며 요도는 오줌을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뇨기계는 노폐물의 배설과 함께 혈액의 조성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요도, 방광, 요관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로결석증 요로결석증은 이제 요로의 요산염, 인산염 및 수산염 등으로 형성된 응고물을 요로결석이라 하며 약 80%는 편측성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는 주로 신우, 신배, 방광 내에 형성되며 소변의 흐름을 막거나 궤양 또는 이제 출혈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배뇨곤란, 그보다 상부에 오줌이 조류하여 심하면 이제 수신증, 신우신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신우신염은 이제 신우가 있는 신장의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결석증의 원인으로는 이제 수분 섭취 감소, 그리고 높은 기온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환은 방광염입니다. 방광염은 특히 요도가 굵고 짧은 여성에게 잘 발생하며 원인은 대장균 등 세균의 상행성 감염이 많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오줌이 자주 마렵고 동통, 오줌의 혼탁 등을 나타내며 빈뇨, 그리고 하복통, 배뇨곤란이 3대 증상이라고 합니다. 방광염은 가끔 상해성으로 파급하여 신우신염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신장의 질환입니다. 신장의 질환에는 신우신염, 사구체신염, 요독증이 있는데요. 먼저 신우신염. 신우신염은 신우와 신장 실질의 감염에 의한 염증이며 가장 흔한 신장병 중 하나입니다. 원인은 소화에서는 오줌의 흐름의 선천적인 이상으로 방광의 요관 역류 현상에 의해 일어나고 성인에게는 이제 전립선 비대, 요로협착, 요로결석, 요로종양, 방광염, 임신 등에 의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발열, 배뇨곤란, 비뇨, 그리고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증상과 함께 늑골과 척추가 같은 각 부위의 통증을 주 증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구체 신염. 사구체 신염은 이제 신장의 사구체에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염증성 질병이며 진단은 반드시 현미경적 관찰로 신장의 염증을 보고 진단하는 것이 아닌 임상 증세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분히 임상적인 진단병입니다. 즉, 이거는 이제 사구체 신염은 환자가 말하는 증상으로 진단을 한다는 것이죠. 사구체 신염은 얼굴이 붓고 혈압이 높아지며 오줌의 양이 줄면서 혈뇨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병이 깊어지면 온몸이 붓고 경련을 일으켜 시력장애, 호흡곤란, 의식장애 등을 일으켜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력장애는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던 증상, 얼굴이 붓고 해서 이제 눈 주위가 부어서 이제 시력장애가 일어나고 폐 주위가 이제 붓기 때문에 호흡곤란, 그리고 뇌가 붓기 때문에 의식장애 등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구제 신염 말기에는 혈중의 질소와 암모니아치가 상승하여 유독증을 일으키고 고혈압도 생긴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요독증. 요독증은 이제 신장 기능 장애로 몸 안에 노폐물이 오줌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 속에 들어가 이제 중독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구토, 현기증, 두통, 시력 감퇴, 전신 경련 증상이 나타나고 말기에는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신원의 이제 기능 장애에 의해 요소와 기타 단백 대사물의 배설이 부적당하게 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빈뇨 또는 무뇨가 된 상태를 이제 신부전이라고 하는데요. 요독증에서는 혈중의 암모니아 요소 등이 축적되어 오기에는 암모니아 냄새가 인지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요소란 무엇이냐? 요소는 이제 독소가 절어진 노폐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비뇨 생식기계 질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5장 조혈장기 질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혈장기 질환. 조혈은 제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혈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조혈계통. 골수 조직은 골수 자체를 비롯하여 골수에서 기원한 적혈구, 혈소판, 가립성 백혈구 및 이제 단핵구를 포함하여 림프 조직은 이제 흉선, 림프절, 비장, 즉 지랄을 포함합니다. 적혈구 장애는 이제 주로 빈혈을 나타내고 백혈구 장애는 백혈구가 자주 과도하게 증식하여 악성 질환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지혈의 장애가 생기면 출혈 소인을 보인다고 합니다. 먼저 혈액의 병태 생리와 혈액의 질환, 빈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혈구 수 또는 이제 혈색소량이 정상치 이하인 경우를 이제 빈혈이라고 하는데요. 혈색소량은 이제 적혈구가 이제 안에 적혈구 안에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이제 헤모글로빈의 양을 혈색소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적혈구 형성 무전 또는 혈색소 합성 저하로 오는 빈혈, 그리고 용혈성 빈혈, 그리고 출혈성 빈혈 이렇게 세 가지가 빈혈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용혈성 빈혈은 이제 용혈이 무엇이냐? 용혈은 이제 깨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초 혈액 중에 적혈구는 수명이 약 120일로 이제 1시간에 90억 개의 비율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 이제 적혈구가 형성되지 않으면 쉽게 빈혈이 생긴다고 합니다. 적혈구의 형성 부전 및 혈색소 합성 저하로 오는 빈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결핍성 빈혈, 그리고 악성 빈혈, 재생불량성 빈혈 등이 있습니다. 철결핍성 빈혈은 이제 빈혈의 원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으로 약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생체 내에서 이제 철이 장기에 걸쳐 결핍되며 그 때문에 혈색소 생산 감소에 의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빈혈은 특히 사춘기, 폐경기의 여성에게 많다고 합니다. 증상으로는 얼굴 창백, 피로감, 피부 창백, 그리고 손톱 변화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성빈혈은 이제 비타민 B12의 결핍에 의해 만성적인 중증빈혈입니다. 비타민 B12는 혈의 DNA 합성에 필요한 조효소이고 이것이 부족하면 혈구 전체에 생성 부전이 일어나 빈혈이 된다고 합니다. 단지 비타민 B12를 경정맥에 투여하여 치료되는 것이 아닌 투여하여 치료되는 것으로 오늘날에는 악성이 아니다. 악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적혈모구나 적혈구는 커져서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라고 부릅니다. 엽산도 이제 DNA 합성에 필요한 조효소인데 이것은 결핍해도 같은 모양의 거대 저하구성 빈혈이 생긴다고 합니다. 비타민 B12는 위선의 이제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내인자와 결합하여 췌장에서 흡수된다고 합니다. 결핍 원인으로서는 내인자의 분비가 불충분할 때, 즉 만성 미축성 위염이나 미절제뒤 또는 췌장 자체의 흡수 부전, 음식물 중 결핍, 나아가 임신 등에 의한 수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재생불량성 빈혈. 재생불량성 빈혈은 골수의 줄기세포의 이상으로 생기는 빈혈입니다. 골수는 혈구를 생성하는 세포들과 미성숙 혈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파괴되어 재생하기 어려운 빈혈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혈구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혈구증은 이제 말초 혈액의 적혈구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적혈구 수가 600만 이상, 심한 경우에는 1000만 이상으로 늘어나는데 산소 결핍 또는 이제 심장이나 폐질환, 약물 중독 따위에서 이제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백혈구 증가증도 있는데 백혈구 증가증은 보통 때보다 백혈구 수가 지속적으로 많은 상태, 즉 백혈구의 총수가 생리적 동요치 중 이제 5,000에서 1만 개를 넘어서서 4만 개 이상으로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백혈구 증가증으로 백혈병이 일어나는데 백혈병은 이제 비정상적인 백혈구 세포의 증식에 의해 일어나는 병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네, 이렇게 조혈장기 질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다음 6강 순환기계 질환입니다. 먼저 심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성인 남자에서 무게는 250에서 300g, 여성에게는 이제 200에서 250g이며 크기는 자기의 주먹 크기입니다. 심장은 이제 우심방, 우심실, 자심방, 자심실로 나뉩니다. 각 실 사이는 판막이 있어 혈액의 역류를 맡고 있습니다. 심장 내의 혈액은 이제 상하전맥에서 우심방, 우심방에서 삼천방, 삼천판에서 우심실, 우심실에서 폐동맥판, 폐동맥판에서 이제 폐동맥, 폐동맥에서 폐에서 폐정맥, 폐정맥에서 그 좌심방, 좌심방에서 승모판, 승모판에서 좌심실, 좌심실에서 대동맥판, 대동맥판에서 대동맥의 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심장벽은 심내막, 심근, 심외막의 3층으로 되며 심장의 혈액 공급은 대동맥 판막 바로 위에서 이제 좌우로 나가는 관상동맥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좌관상동맥은 이제 하행지와 좌회선지를 나누어 져서 자심실 앞쪽 벽과 자심실 기저부 부근에 분포하고 우관상동맥은 이제 우심방과 우심실에 가지를 보내고 좌심실 후벽 및 중격에 분포한다고 합니다. 심장의 운동을 조절하는 것은 이제 특수 자극 전도계에 의하며 동방결절, 방실결절, 방실속 그리고 프루킨네 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심장의 질환입니다. 선정성 심장질환. 선천성 심장질환은 이제 출생 때부터 있던 심장의 형태 또는 기능 이상을 말하며 신생아의 0.5에서 0.8%에서 발생합니다. 그 종류에는 좌우 단락성 심장질환 그리고 우자 단락성 심장질환이 있습니다. 먼저 좌우 단락성 심장질환입니다. 첫 번째, 심방 중격 결손. 선천성 심장질환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좌우 심방과 우심방 사이의 중격 결손을 말합니다. 다음 심실 중격 결손은 가장 흔한 선천기형으로 20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자단락성 심장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자단락성 심장질환은 팔로사징후가 있는데요. 심장기형의 약 10%를 차지하며 청색증을 동반하는 선천성 심장질환 중 가장 흔합니다. 심실중격결손과 폐동맥 협착, 그리고 대동맥의 우방전이, 그리고 우심실 비대를 보인다고 합니다. 대동맥의 우방전이는 이제 폐동맥이 이제 오른쪽으로 옮겨진 것이 대동맥 우방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허혈심장질환. 그러니까 관상동맥에 이제 혈액 공급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허혈심장질환은 심장이 필요한
산소의 공급과 수요의 이제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가장 흔한 심장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첫 번째로 동맥경화증, 혈관 경련, 혈전증 등에 의해 심장 동맥 혈류 감소, 두 번째로 빈맥이나 심장 근육 비대 등으로 인해 혈액의 공급보다는 이제 산소 수요가 증가한 경우, 세 번째로 심한 빈혈, 그리고 폐질환, 선천성, 그리고 청색성 심장질환, 일산화탄소 중독, 그리고 흡연 등 산소 운반이 감소되는 저산소 등에 의해 일어난다고 합니다. 허혈 심장질환에는 이제 협심증이 있는데요. 협심증은 심장 근대사에 필요한 산소 부족으로 인해 일어나며 스트레스나 운동량이 증가할 때 빈발한다고 합니다. 허혈에 의해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흉통이 유발되나 경색은 동반하지 않다고 합니다. 경색은 이제 괴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협심증은 심장이 이제 그 부담을 느낄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협심증은 이제 경련성 질식성 통증을 일으키는 병적 상태입니다. 즉, 그 심장벽 혈관의 경련경화, 폐색 등에 의해 일어나는 격한 통증 발작 증세입니다. 고도의 신체 운동을 부과한 경우, 특히 심장근 비대가 있는 경우, 심장근의 산소 요구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협착, 그리고 기능적 연축이 있어서 혈류 부정을 일으킬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증상으로는 가슴을 졸라매는 것 같은 격심한 통증이 있고, 그것이 이제 목, 어깨, 어깨팔로 퍼지며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심근경색증은 그냥 심근괴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근경색증은 이제 혈액의 공급의 차단 또는 감소로 인해 일어나는 심근의 괴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관상동맥 경화증에 의하지만 관상동맥의 동맥염이나 혈전증에 의하기도 합니다. 심근경색증은 이제 선진국에서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며 한국에서도 이제 증가하는 추세이죠. 주로 40대 이후의 남자에게 많이 발생하며 폐경기 이전의 여성에게는 적습니다. 심근경색증은 이제 대개 협심증의 전 단계를 거치나 일부에서는 이제 협심증의 증상이 없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왼쪽 가슴이 이제 심장 위에서 시작하는 심한 통증이 왼쪽 팔이나 옆구리로 뻗치는 이러한 통증이 5에서 15분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심장판만증이 있는데요. 심장판만증은 이제 심내막염의 결과 판막 폐쇄부전 또는 협착이 일어나서 심장 기능 장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심장판만증에는 이제 승모판 협착증, 그리고 승모판 폐쇄부전, 그리고 대동맥판 협착증, 그리고 대동맥팍 이제 폐쇄부전이 있습니다. 먼저 승모판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모판 협착증은 자심방 내압이 올라가고 폐정맥압이 올라가서 오심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자심방 비대, 그리고 확장, 폐우혈, 오심실 비대 등이 있습니다. 승모판 이제 폐쇄 부전은 승모판이 안 다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 수축기에 자심실에서 이제 자심방으로 역류가 일어남으로써 자심실의 부하가 커져 이제 자심실의 확장, 비대 또는 자심방 확장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대동맥 협착증은 이제 심장근의 비대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대동맥판 폐쇄 부전은 자심실의 비대 및 확장대 대동맥으로 나아간 혈액이 역류하기 때문에 심장은 확장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환기계 질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 질환.
신경계는 해부학적 및 기능적으로 구분하며 해부학적으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눕니다. 중추신경계는 다시 이제 뇌와 촉수로 나뉩니다. 신경계는 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와 신체의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초신경계는 이제 흥분 충동의 형태로 신체 내외의 환경 변화와 관계 있는 정보를 중추신경계에 보내고, 중추신경계는 이제 신체가 이들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골격근, 내장기관 및 선 등으로 정보를 보냅니다. 신경계는 신경원이라는 신경세포와 신경교라는 지지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은 정기적 흥분 충동을 전달하고 때로는 분비작용도 하고 고도로 이제 분화된 세포입니다. 신경교는 신경원을 물리적으로 지지하고 신진대사를 해주도록 분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 CNS, 뇌와 촉수죠. 먼저 중추신경계 질환입니다. 혈관장애. 뇌의 혈관장애는 악성 신생물, 심장 질병과 더불어 3대 주요 사망 원인으로 동양에서는 제1위, 1위, 서양에서는 제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경계 질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혈관이 폐색되어 뇌의 허혈성 괴사를 일으키는 뇌경색과 혈관이 파괴되는 두 개 뇌 출혈이 있다고 합니다. 혈관 장애에는 이제 뇌경색, 두 개 뇌 출혈 등이 있는데요. 먼저 뇌경색은 이제 대부분의 경색은 혈전이나 색전에 의해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며 국소허혈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며 빈혈성 경색을 일으킵니다. 빈혈성 경색은 그냥 뇌의 졸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색이 생긴 부위의 뇌 기능에 따라 편마비, 편측 감각 장애를 시작하는 편측 감각 장애를 시작으로 반맹, 공동성사실어증, 그리고 신인증 등 여러가지 신경 증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뇌혈증 등은 이제 큰 동맥의 동맥 경화가 현저한 부위에 생기기 쉽습니다. 뇌색전증은 이제 혈전이 유리되어 뇌로 운반되어 뇌의 혈관을 폐쇄함으로써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음 두 개 뇌 출혈. 그냥 뇌출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 뇌 출혈은 고혈압, 동맥류 파열, 혈액질환 등의 출혈성 소인과 외상, 모야모야병, 동맥 또는 정맥기형과 같은 혈관기형이나 종양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개 뇌 출혈론 이제 뇌출혈이 있는데요. 뇌출혈은 이제 출혈이 생긴 부위에 뇌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신경 증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운동마비는 반신마비가 오는 경우 대부분 약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퇴행성 질환. 퇴행성 질환은 이제 퇴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행성 질환으로는 이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그리고 기타 변성 질병이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은 이제 1907년 알츠하이머가 처음 기술된 질환으로서 알츠하이머에 이제 처음 기술된 질환으로서 이제 대뇌피질을 침범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입니다. 주된 임상 증상은 이제 치매이며 주로 50대에서 60대의 증상이 시작되는 50대에서 60대의 증상이 시작되는 초로성 치매와 65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노인성 치매가 있습니다. 초로성 치매는 이제 초로성의 치매에서 초로는 이제 노년에 접어들 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년에 접어들 나이에 치매가 생기는 경우와 65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노인성 치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치매 환자 약 25%에 차지하며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성 뇌병이며 노인에서 치매 원인 중 가장 흔한 형태이다. 병리학적으로는 이제 뇌의 전반적인 위축, 뇌실의 확장, 신경섬유 변성과 노인성 반점, 그러니까 노인반 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인상적 특징은 점진적인 기억,
그리고 판단, 언어 능력 등 지적인 기능의 감퇴와 일상생활 능력, 그리고 인격, 행동 양상 장애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파킨슨병은 이제 흑질 신경세포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 도파민성 신경세포로 뇌에 도파민의 결핍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시작되며 인상적으로 이제 진전, 강직, 실동증을 주 증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흑질이란 무엇이냐? 네 줄기, 회색 반달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변성 질병. 기타 변성 질병에는 헌팅턴 무도병이 있는데요. 헌팅턴 무도병은 이제 상연색체성 우성 유전으로 30세 이후에 이제 성인에서 발병하며 15년 이내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연색체성 우선적으로 발현이 된다고 합니다. 초체 외로계의 이제 미상핵 그리고 피각과 되뇌피질의 변성이 생기고 춤을 추는 것 같은 무희 모양의 이제 움직임과 실독증, 정신 황폐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네, 이로써 이제 신경계 질환을 배워봤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오늘 비뇨 생식기관 질환 그리고 조혈장기 질환, 순환기계 질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경계 질환까지 배워봤는데요. 잘 뭔가 이로써 병리학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